저희 이사님한테는 제가 온라인 개인적으로 카톡 했었는데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량이어도 절대 눈치 들이지 말라고. 제가 언제까지 대표자의 자리에서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회사에서는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나 소량인데 이거 입점이 되나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걱정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저도 한 3, 4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막 찾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3PL은 정보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저는 3PL을 3년 넘게 써봤었거든요. 롱텀하게 이제 써본 입장에서 3PL을 소량으로 입점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5가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 SKU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SKU가 많다면 자체 물류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3PL 요금 체계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카드 뉴스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고 와주세요. 만약에 SKU가 많다면은 자체 창고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3PL에서 1년차가 됐을 때 이거 그냥 내가 보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건을 보내면서도 저도 이제 주판을 두들기게 되잖아요. 직접 보내는 거랑 3PL을 맡겼을 때 보내는 거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보니까 그냥 제가 자산 물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법조타운 쪽에 제가 있었었는데, 법조타운에 15평 정도의 사무실 하나 빌리고 거기다가 이제 렉을 갖다 놓고 아르바이트 한두 분 정도 이제 운영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더군다나 특히 저는 의류였단 말이에요. 의류는 SKU가 굉장히 많은 업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PL도 의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산 물류를 많이 고려했었던 케이스인데, 근데 저는 결국에는 3PL을 계속 쓰게 됐었거든요. 자산 물류를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3PL에 돈을 주고 쓰는 게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실 텐데, 택배비를 내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그게 택배 수량에 받쳐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물건이 잘 나가지는 않잖아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택배 수량을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은 택배 단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체 물류를 했을 때 그 마진폭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3PL을 쓰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정은 돼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 자체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르바이트 운영하려면 내가 당근마켓에서 사람 뽑아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도 사실 많이 쓰는 거지 생각보다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15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돈도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PL은 내가 필요한 물량만큼만 이제 보내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해자였었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렉을 설치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놓을 수 있는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 그거 설치하는 것도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고 돈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산 물류를 하는 거를 그때 하지 않았었어요. 그 선택은 지금 돌이켜봐도 옳았던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썼으면 돈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어떤 대형 쇼핑몰들도 물류는 3PL에다 맡기고 자기들이 약간 디자인 하우스처럼 상품 소식만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그 인력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화재보험이다, 뭐 렉 설치다, 전기료다, 보험료다, 그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분들은 3PL 쓰시는 거 정말 강추드리는 게,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SKU가 적은 분들, 그리고 시간 효율성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3가지에 해당되시면은 저는 3PL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접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종류가 오시거나 액세서리 같이 SKU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직접 보내는 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롱텀하게 썼었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퇴점 조건이요. 저는 처음에 썼을 때 퇴점 조건을 왜 봐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월 몇 건 이하면 퇴점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3PL 입장에서는 물건을 내보내야 마진이 남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출고량이 없어요. 출고량이 없게 되잖아요. 화주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3PL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손해예요. 아까 제가 택배사는 택배 건수에 따라서 그 택배료가 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PL 입장에서는 택배를 못 내보내면은 그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PL에서 소량으로 된 화주를 받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자리만 차지하고 돈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다? 그러면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 중에서 3PL 쓰시는 분 중에서 눈치를 안 받았던 분이 저는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실제로 저도 눈치 좀 많이 봤었고. 그래서 나중에 3PL 견적서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조항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몇 건 이하면 퇴점시킨다.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것 때문에 나갔던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퇴점 조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최소 택배량에 대한 퇴점 조건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택배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퇴점할 때 이벤트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마 3월달쯤이었을 거예요. 3월달에 그때 일본 여행 갔었었는데, 교토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돈 내라고 전화 왔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소량으로 입점하시는 분들은 퇴점 조건을 반드시 알아보세요. 물동량이 어느 정도 이하일 때 페널티가 있는지, 퇴점을 할 때 내가 입점했을 때 받았던 이벤트 비용을 퇴점할 때 내야 되는지, 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합포장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택배 단가만 봤었어요. 그런데 출고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합포장 스큐에 대한 비용이에요. 출고비는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50보 100보예요. 이게 소량이면은 협상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받은 견적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면 거기서 뭔가 내고를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런 물량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요금 체계가 좀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고비를 낮추는 대신에 합포장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종 스큐를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처음에 띄워드렸던 그 카드뉴스 영상에서도 나와 있는 포인트인데, 그쪽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우리가 판매를 하면은 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시킨 합포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로켓크로스 빼고요. 그럴 때마다 이종 스큐라고 해서 수량당 100원씩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종류의 제품을 내보내는데 그 두 종류 중에 한 종류가 50개예요. 수량이.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박스비랑 출고비는 동일한데 이종 스큐라고 해가지고 50개에 대해서 100원씩 더 추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포장 스큐를 받을 때 방식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종류별로 받으면은 이제 종류당 100원씩 더 받는 거고, 만약에 수량당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수량 곱하기 100원을 해서 추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종 스큐가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마지막까지 사용했었던 그 3P를 선택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절하기도 친절했던 건데, 이종 스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운영 정책을 갖고 계셨었어요. 출고비만 보면 안 되고 이종 스큐까지 다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출고 비용 자체를 낮추더라도 이종 스큐 비용을 수량당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메꾸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초창기에는 메인 아이템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3PL을 소량으로 입점하시는 분들은 메인 아이템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템을 시도를 하시거든요. 이종 스큐에 대한 합포장 비용을 꼭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스큐가 적거나 나는 제품이 한 개다 그러면은 이종 스큐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동종 스큐를 오히려 봐야죠. 몇 개 이상이면 포장시 얼마씩 부과,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종 스큐는 수량당으로 이제 100원씩 받는 편이고, 수량 검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종 스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동종 스큐를 봐야 돼요. 동종 스큐도 몇 개 이상이면은 수량당 100원씩 부과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100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종 스큐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물건을 찾으러 가는 공수가 드니까 돈을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종 스큐는 사실상 수량 검수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수량을 더 많이 가져오면 되니까. 근데 그게 개당 100원씩이라면 조금 과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보통은 단품종을 하시거나 스큐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종 스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의류를 시작했었었는데 그게 스큐가 거의 700개, 800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 스큐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는지를 알기 때문에 출고비가 낮은 것보다 이종 스큐가 수량당이 아니라 종류별로 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쪽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시에 따르면은 두 스큐만 돼도 수량당으로 부과되면은 그것도 가격 꽤 나가거든요. 그래서 출고비 그 자체보다는 합포장에 대한 비용을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자사 메신저를 쓰는 곳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카카오톡 쓰는 곳 아니면 저는 쓰지 않습니다. 대형 업체일수록 프로그램도 자기 거를 만들고 해서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카카오톡이 없거나 이제 문의글로만 이제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불편해요. 특히나 뭐 친절하고 디테일한 거는 어차피 이야기 나누면 진행되니까 뭐 그런 거는 느낌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불편해요. 오히려 대형 물류를 썼을 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면 저는 좀 비추이고, 전화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자사 메신저라든가 문의글로 답변한다든가 그런 거라면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매뉴얼이 디테일한지 여부예요. 소량이면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밀크런을 2년 만에 알았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백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제가 3PL을 여태까지 써보면서 느낀 점이, 웬만한 거는 다 화주가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왜냐면은 3PL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화주 입장에서 써보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그걸 매뉴얼로 만들기가 너무 귀찮아요. 이게 개발자이신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건데, 프로그램을 짜는 것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3PL 영상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홍보 영상은 굉장히 많은데 3PL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찍어 놓은 거는 거의 없어요. 일단 귀찮기도 할 뿐더러 3PL 자체가 바빠요. 택배 싸기도 바쁜데 그거 언제 찍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화주는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쇼핑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물어봐도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로 덤블스부에 이제 헤쳐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걸어갔었는데,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언제 만들었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은 이제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전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마치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보고 의미도 없는 그런 매뉴얼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매뉴얼의 최신 갱신이라든가 그 리드를 해주는 사람의 역량 같은 걸 좀 체크해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CF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차 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초창기 때, 그러니까 초창기 때라면 이제 사업에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소량으로 이제 입점을 준비하시는 그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그때는 좋은 3PL을 고르는 게 사실상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성패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중간에 돈 때문에 독립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자산 물려에 대한 꿈을 접었었어요. 왜냐면 그 주판에 쳐보니까 3PL이 더 이득이더라고요. 그리고 바코드 붙이고 뭐 하고 하는 거를 내가 하면은 물론 비용을 아끼고 좋아요. 근데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단순한 일에 우리가 바코드 10,000개 붙이는 게 물론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이득이지만 그만큼 시간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돈 주고 시키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요. 막상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3PL에 대한 정보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다 옮겨서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퇴점도 하고 이제 옮겨 다니고 좋은 곳을 이제 찾게 됐고 이제 보는 눈도 생겼었는데, 그거를 찾고 난 이후부터는 물류에 대한 이제 걱정이 없으니까 집중할 수 있던 필드를 찾게 되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좀 긴 기간을 사용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는 좀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하시면은 좋은 곳 찾을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려봤어요. 제가 3PL은 재생 목록 이제 만들어 왔는데 우측에 그 재생 목록 가시면은 내용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3PL은 잘못 고르면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실물이 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동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탑차를 일단 기본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동했을 때 재고 문제는 그 까대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량으로 3PL 입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이제 참고해주시면은 좋은 곳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했었을 때는 유튜버 중에서는 그 당시에는 3PL 다루실 인물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년 정도 흐르는 것 같은데 지금도 거의 없어요. 혹은 다루더라도 저처럼 스킬을 많이 운용해서 다루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3PL에 대한 이해도만큼은 조금 많이 높다고 생각해요. 홈페이지에도 이제 할 말을 이제 길게 써놓은 거죠. 할 말이 엄청 많으니까. 저는 예전에는 화주를 왜 내보내지? 그런 생각이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3PL이 왜 그렇게 정책을 짰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물량이 없으면은 택배사에서 갈고요. 그러면 택배사에서 단가를 올리잖아요. 니네 물량 없잖아요. 크크. 그러면은 택배 단가가 오르니까 많이 줄어들게 되고 돈이 안 되거나 보관만 하는 화주는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PL에서 이제 소량으로 입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눈치를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봤었어요. 옛날에 그걸 제가 아마 한번 언급했을 텐데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너네 거는 물량도 작은데 손은 겁나 많이 간다고. 동대문 쪽이나 사입삼촌 통해서 위탁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간혹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일들을 이제 겪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사님한테는 제가 온라인 개인적으로 카톡 했었는데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량이어도 절대 눈치 들이지 말라고. 제가 언제까지 대표자의 자리에서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회사에서는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량이시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업체인데 3PL을 찾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3PL은 처음 선택한 곳이 거의 끝까지 가는 편이거든요. 잘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시면은 나가시는 것도 부담 없이 이제 나가실 수 있도록 이제 설계해놨으니까 입점 신청서를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이제 바로 연락 남겨주시면은 응답드리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제가 3년 동안 이제 써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 3PL 소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이제 보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남겨왔어요. 부담 없이 입점 신청서를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이제 궁금하신 거 응답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